닛산 370G는 셰시 넘버는 G34라고 부릅니다. 370G는 닛산이 페어레이디를 소개한 뒤 6세대에 걸쳐 발전해온 차량입니다. 다른 일본차 회사와는 다르게 닛산은 미국에 처음 진출부터 스포츠카 시장으로 접근한 유일한 일본 메이커였습니다. 196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 랠리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닛산의 페어레이디 컨버러블 버전을 미국에 가지고 와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 닛산의 미국 진출입니다. 그 당시 유럽의 피아트, 마컬, MGB 등의 차량 회사가 미국에서 투시터 로드스터를 판매하고 있었는데 차량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에도 문제가 많았던 상황에서 닛산이 완전히 새롭고 가격은 거의 절반에 가깝고 품질이 매우 뛰어난 스포츠카로 미국에 진출하면서 미국의 스포츠카 대중화에 앞장서며 스포츠카를 사랑하고 원하는 젊은이들이 이 차량에 매료되어 일순간 닛산이라는 브랜드는 미국의 스포츠카 시장에서 다른 유명 브랜드를 제치고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브랜드로 자리잡게 됩니다. 스포츠카에 대한 열망에 유럽 스포츠카와 같은 외모, 가격은 미국산 머슬카와 비교되는 이 닛산이라는 메이커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열광하는 스포츠카가 된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차량 이야기로 들어가서 필자는 닛산의 페어레이디 G카 중에 300GX, 350G, 370G 모두 소유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닛산 300GX가 처음 시장에 나왔을 때의 놀라움은 너무도 생생합니다. 한마디로 짱이었습니다. 세대를 앞서는 외관 디자인, 모든 계기판이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된 대시보드, 정말 미끄럽게 빠진 센터 패시아, 미래의 차에서나 나올 것 같은 의자 디자인, 헤드레스트 등은 지금 생각해도 세대를 뛰어넘는 닛산의 전성기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닛산이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고 난 뒤 외형의 디자인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실내 품질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350G에 이어서 2009년에 370G가 시장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차량은 그 전에 자동차 평론가들로부터 문제로 지적되었던 차량 무게, 인테리어 디자인 그런 것들을 개선하여 차량 무게는 200파운드 줄이고 실내 인테리어는 가죽 등을 혼합한 고급 재질을 사용하고 인피니티 G 클래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을 접목시키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차량이 가벼워지고 휠 베이스가 짧아지면서 조정성 및 민첩성은 좋아지고 출력이 332마력, 토크가 277로 늘어나면서 가속성과 모든 RPM 대역에서의 반응이 현저히 개선되었습니다. 실제로 차량을 몰아보면 매뉴얼 기어의 경우 초기 반응은 350G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60마일 이후부터의 중속 고속 반응은 현저히 나아진 것을 알 수 있고 오토매틱의 경우 0-60가 4.8초로 매뉴얼 기어 차량이 5.1초보다 월등히 빠른 초기 가속 능력을 보여줍니다. 제가 소유했던 차량이 오토였는데 제가 직접 기록한 기록을 보면 가장 빠를 때 4.6초까지 기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는 2000년대 초반의 슈퍼카의 기록과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기록입니다. 또한 이 차량의 가장 특별한 점은 세계 최초로 레브 매칭 시스템이라는 것을 양산차의 매뉴얼 기어에 적용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도 레이싱에서 사용되는 시퀀셜 기어에는 레브 매칭이 있었습니다. 람보르기니 2기어, 페라리의 F기어에도 다운시프트 시 레브 매칭을 합니다. 이 부분을 닛산에서는 일반 매뉴얼 기어 차량에 적용해서 370G에서 보편화시킨 겁니다. 일반인들이 왜 이게 중요한가, 뭐하는데 쓰는 물건인가 하시겠지만 레이싱, 스포츠 드라이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기술 중에 힐앤토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코너를 빠르게 빠져나가면서도 차량 엔진의 출력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RPM을 최대 토크 라인에서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닛산 370G는 5500rpm에서 최대 토크가 나오고 7200rpm에서 최대 파워가 나오므로 레이싱이나 서킷 드라이빙 시 시프트 업은 7000rpm대에서 하고 다음 기어가 인게이지 되는 시점이 5500rpm 이상에서 연결되어야 이 차량이 가장 빠른 시간에 가속을 이어갈 수 있고 또한 차량의 힘도 항상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제가 이 차량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이제부터입니다. 이 차량의 성능을 단순 비교한다면 포르쉐 박스터, BMW G4, 335i, 머스탱, 캐메로 등입니다. 미국 차량과의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외관과 직진 성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370G가 월등히 뛰어나고 유럽 차량과는 비슷한 성능이면서 가격은 3분의 2 이하로 세팅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옵션과 기능들은 비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닛산 페어레이디지가 미국 시장에 처음 발을 들여놓을 때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나름대로의 전통인 셈입니다. 유럽차에 견줄만한 성능, 절반은 아니죠 3분의 2에 가까운 착한 가격.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미국의 젊은이 또한 모터스포츠를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이 차량을 사서 개조하고 경쟁에 가지고 가서 즐기고 하는 점입니다. 페르리나 포르쉐 람보들은 자기들만의 경주가 아닌 일반인들의 경주를 가능케 하는 차량이라는 점이 이 차량을 더욱 사랑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370G는 베이직 모델, 스포츠 패키지, 투어링 모델, 그리고 니스모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니스모를 선택할 정도라면 부담이 되더라도 포르쉐를 사는 게 케이맨이나 박스트를 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370 모델은 베이직의 스포츠 패키지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차는 많습니다. 하지만 트랙 드라이빙, 일반 도로 주행, 드리프트 등을 충족하는 3만 불대의 차량은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이 차량은 그런 모든 부분을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젊은이들에게 갈망의 대상, 주머니가 얇은 중년에게는 미들라이프 크라이시스를 해결하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